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코스닥은 1.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쭉 끌고 갈 만한 특별한 긍정적인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하고 또 개별 업종, 개별 종목 시가총액이 좀 적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고 그 외 나머지 기관들은 좀 자잘합니다. 그 중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이 사모펀드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간, 형제 간에 좀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친인척 간에 좀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기에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이 좀 적은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 아마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영풍이 고려 아연의 이 자사주 매입 있죠. 이걸 갖다가 중단해야 된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장기전으로 간다. 이런 이제 분석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차트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이 경영권 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미 사이언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한미 사이언스가 한미 약품의 이 최대 주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 가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주가를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끝내야 된다고. 오늘은 다이아몬드하고 삼각형하고 동시에 다 떴습니다. 정말 나와야 돼요. 이런 급등주 함부로 막 달려들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먹었으면 노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것도 대충 보고 점 찍으면 넣는 게 좋겠죠. 욕심을 갖다가 과도하게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업종별로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전자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싸다고 해서 접근하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세력들은 이미 이때에 들어와서 요 기간에 물량을 매집했다가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새로운 뭔가 움직임, 새롭게 세력들이 돈을 투입을 해서 호가창을 들어 올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보면은 이 의약품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특히 전기가스 업종은 세력들이 이렇게 골고루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계속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7개 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총을 쏴도 됩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걸리면 못 아닙니까? 세력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을 쏴도 되겠죠.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두 개고 이제 게임이 끝났죠. 화면상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요거 하나 뭐 더 남는다 보면 하나 더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뭐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다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새로 한번 걸어먹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종목도 게임이 끝났죠. 이건 게임이 끝난 신호입니다. 또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이것도 LG U 플러스처럼 일단 빨간색이 많고 브레이크 한번 걸려먹었고, 뭐 이거 뭐 오늘 총 쏴도 되지 않겠나. 그전에도 뭐 총 쏴도 될 위치는 많았죠. 오늘도 늦지 않았다, 이것도 총 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좀 오래 보여도 되겠죠. 이거는 뭐 지금 들어가기는 그래요. 하지만은 보유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오래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뭐 특별히 뭐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아르킨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품이 우리 시장에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꺼진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꺼질 거품도 별로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래 급하게 뜨겁게 뭔가 이럴라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그 미국에서도 이제 뭐 애들에게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원인은 뭐냐? 너무 무지하다, 이쪽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는 차라리 뭐 국어, 영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제라는, 아니면 하다못해 금융이라는 이 과목도 하나 개설이 되어서 정말 애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우리가 그 월급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산을 갖다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과 이 주식인데, 이제 부동산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전만큼 그렇게 뭐 크게 뭐 상승할 일은 별로 없다. 물론 뭐 특정 지역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방위 쪽으로 밀어 올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로봇이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우리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갖다가 좀 활용을 좀 해서 키워가는 여러 가지 뭐 대안들도 있고, 이들 저도 안 되면 핵심적인 어떤 것들은 우리 국내에 두고서 또 해외에 또 다른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주식은 그나마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뭐 퇴직연금 운영하고 계신데 채권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주식이나 하다못해 ETF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